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존 템플턴 경의 가치 투자 전략에서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템플턴 경이 모든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기피하던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일본 시장에 미리 시장에 진입해서 큰 수익을 올렸던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심할 때가 기회다라는 글입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일본 증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기피한 이 두 가지 이유는 존 템플턴이 세계 시장에서 저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바로 그가 원하던 시장의 기본 요건이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조차 이 두 가지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장담했다. 일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전쟁에서도 졌고 저임금의 공장에서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결코 미국을 넘볼 수 없을 겁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의 소치였다. 여기서 바겐 헌터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지한 투자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그렇게 낮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존 템플턴처럼 일본에 아주 저렴한 주식이 있고 그 주식에 대한 조사 결과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저가 주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존 템플턴 덕분에 일본에 대한 그 당시 투자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투자에도 적용된다. 오해는 속된 지혜의 함정이다. 하지만 속된 지혜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투자 전략으로 속된 지혜를 사용하려 한다면 결코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소외된 주식이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영역은 바겐 헌터로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성역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외주를 매수하려고 할 때 기업이 당면하고 있거나 한 분야의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좀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잘못 평가를 받고 있거나 투자자가 잘 모르는 주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투자자들이 왜 그 당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거나 무시했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주식, 산업, 증시, 그리고 자산 가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투자자가 저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주식이나 그런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발견했다면 매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그 주식이 처한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상황은 다수의 투자자가 국가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일본을 만들어낸 펀더멘털의 변화는 1970년대나 1980년대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0년 동안 이루어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그 변화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다수의 투자자들은 존 템플턴보다 10단계나 뒤떨어져 있었다. 이때 그는 이미 일본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다. 경제의 펀더멘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쓰나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쓰나미란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생기는 해일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지진은 1950년대 국가가 재건을 시작할 때 발생했다. 그 후 20년 동안 해일은 해저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파하고 일본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해일이 해안을 강타한 후였다. 1980년대 투자자들이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과 함께 막차를 탔을 것이다. 이러한 지진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소해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나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처럼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며 해변에서 해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는 소해주를 찾아다니는 투자자로서 심리적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소외된 주식은 참을성 있는 투자자에게 보답을 해준다. 보유 기간이 수년이 될 수도 있다. 존 템플턴의 경우 1960년대에 성경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실적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을 크게 앞질렀다. 소해주를 매수하는 것은 낚시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때때로 당신은 물고기가 어디 있을지,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앉아서 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아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상황은 항상 바뀐다. 물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지 예측할 수 없다. 물고기에게 미끼를 물어야 할 때를 이야기해 줄 수도 없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물기 시작하면 당신은 모든 낚시꾼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주식을 매수한 후 기다려야 할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 1960년대 일본 증시의 외국인 투자 수익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일본에 투자된 미 달러 총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증시는 여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투자자들도 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본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1968년 들어 외국인들은 1년 만에 투자를 370%까지 늘렸다. 매수를 한 후 보유하고 기다렸다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고 반감만 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길 기회를 놓친 셈이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더 많은 투자 자금이 투입됐다고 한다. 존 템플턴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후 참을성 있게 장기 보유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렸다. 1960년대 말 미국의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 템플턴 그로스 펀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1960년대 말부터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그의 해외 투자도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1969년 템플턴 그로스 펀드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자면 존 템플턴이 처음 일본에 투자한 이후 30년간 일본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도쿄 증권거래소 주가 지수는 1959년 12월 31일 80에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2881까지 36배나 상승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여 10배의 수익을 올리기를 원하면서 템버그를 꿈꾼다. 위 사례수처럼 지수가 36배 상승하였으므로 소해주에 투자하여 기다리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존 템플턴의 경우 지수가 1980년대 말 최고점을 찍기 수년 전에 보유 주식을 매수하고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였다. 일부 투자자들 중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박앤헌터들은 다른 시장에서 좀 더 싼 주식을 발견하여 보유 주식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유 주식을 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가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보유 주식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치 않기에 그 주식의 예상 가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바보 게임이다. 이 게임은 주가가 원하는 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본인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 남들이 보지 않았던 1950년대부터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해서 1980년대 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듯이 모든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 왜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싼 주식이 많았고 그런 싼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물론 일본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올리고 존 템플턴 경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대안길에 꽃길이 있고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소외된 주식도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 그때가 바로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